병원비조차 없어 울던 노부부, 손주의 깜짝 선물에 무너졌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한 노부부와 그들을 향한 손주의 특별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연립주택 한켠에서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수 씨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내 김순자 씨는 새벽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해지죠. 종수 씨의 무릎은 오랜 중노동 탓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고, 순자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것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늦으면 위험하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건 바로 고등학생인 손주 박민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하시는데 저와 동생 학비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셔서 어릴 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가 울면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 주시고 용돈이 떨어지면 몰래 1,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민준아,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울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은 평생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작은 키에 늘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뭔가 맛있는 걸 해주시려고 애쓰셨어요. 냉장고에 별게 없어도 김치찌개 끓여주시고 겨울이면 고구마를 쪄서 호호 불어먹여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할머니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기억이 나네요. 평생 고생하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했어요. 공부도 바빠지고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걷기도 힘드시고 할머니도 당뇨가 심해지셔서 눈이 많이 나빠지셨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반갑게 일어나 맞아주시던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셨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민준이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싶어서 괜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할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할머니도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깜빡이시고, 그래도 저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할머니가 몰래 아픈 곳을 주무르시는 모습,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마다 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저는 다 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학교가 끝나서 할머니 댁에 들렀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우시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두 분 다 급하게 눈물을 닦으시며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가 괜히 눈물이 나네 하고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탁자 위에 병원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거든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게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등이 휘도록 일하시며 저희 가족을 키우셨는데
정작 두 분이 아프실 때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시다니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자.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어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주말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뛰어가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졸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아프실 텐데, 할머니가 약값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킨집에서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나고 아팠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보다 훨씬 아프실 텐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시험 성적은 떨어졌지만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아직 수술비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같은 반 친구가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8시까지 동네 신문을 돌리는 거였어요. 이러다가 몸 망가지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조용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또 2개월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00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수술비 전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냥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지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편지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뻔한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경로당 모임에 가신 사이에 몰래 댁에 들어가서 거실 탁자 위에 봉투와 편지를 놓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민준이가 씁니다. 먼저 그동안 아픈 거 숨기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게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마다 아프신 소리 내시는 것, 할머니가 몰래 허리 주무르시는 것, 저는 다 봤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제가 감기 걸리면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당신들은 굶더라도 뭔가 해주시려고 하시고,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에요. 새벽 신문 배달도 하고 주말에는 치킨 배달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작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마음이에요. 제발 병원 가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신 거보다 더 아픈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민준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마음들을 다 썼더니 시원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봉투에는 500만 원을 넣었어요. 전부 10,000원짜리였는데 그 두꺼운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당장 할머니 집으로 와라. 전화를 끊고 급하게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제 편지를 들고 우시고 계셨어요. 민준아,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거예요. 3개월 동안 새벽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무릎이 아프실 텐데도 일어나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평생 강하게만 보이시던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고마운 눈물이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커서 자랑스러워서 나는 눈물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계속 우시면서 우린 참 복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착한 손주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복이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손수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할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오이무침도 해주셨어요. 예전처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는 학교 얘기도 들려드렸어요. 민준아, 그런데 이 돈 할아버지가 다 받을 수는 없다. 너도 용돈 필요하고 대학교 갈 때 돈도 필요할 텐데.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대학교는 장학금 받아서 갈 거고 용돈은 앞으로도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돼요. 이 돈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수술하는 데 쓰세요. 다음 주에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몇 달 재활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당뇨 관리를 위해 좋은 약으로 바꾸셨고 안과에서 검사도 받으셨어요. 다행히 실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게 된 동네 아저씨들이 저한테 일을 더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하는 거 동네에서 다 안다. 참 기특하다. 우리 가게에서도 일해볼래? 민준이 참 기특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공부 시간도 확보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벌써 걸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 덕분에 새 무릎 얻었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 손에 힘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강한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할머니도 안경을 새로 맞추시고 나서는 민준아, 할머니가 이제 내 얼굴 똑똑히 보인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날 할머니가 저한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더라. 너는 할머니한테 돈도 줬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줬어.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해주는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걱정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해.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두 분도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셔서 동네 산책도 하시고 할머니도 약을 꾸준히 드셔서 건강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성적 올라가는 걸 보고 더 기뻐하시거든요. 요즘 할아버지는 제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는 가족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너는 참 기특하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평생 저희 가족 위해서 고생하신 걸 보고 배운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까지 해? 하고 물어봐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신 게 보기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두 분을 돌볼 차례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요즘 할머니는 다시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할아버지는 무릎이 좋아지셔서 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일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500만 원이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큰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돈에 담긴 마음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 말씀처럼 돈 자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였나 봐요. 지금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줄였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두 분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민준아, 할머니 이런 좋은 데 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온천물에 들어가시면서 이거 무릎에 좋은가 보다. 시원하네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날 밤 온천 펜션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 줄 아나? 젊을 때 가족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야. 일만 하느라 너희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관심 못 가져주고.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것 같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한테서 많이 배웠어. 이 나이에 손주한테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었던 거죠. 지금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은 처음이에요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할머니도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고 안과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고 계세요. 저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더 자주 가요. 예전에는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던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눠요. 할아버지한테서는 젊었을 때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할머니랑 만나셨는지, 어떻게 가정을 꾸리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할머니한테서는 요리도 배우고 살림하는 법도 배워요. 민준아,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평생 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고마워하시는 거 저 다 봐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저한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거든. 내가 성인 되면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미리 주고 싶어.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통장에는 제가 드린 돈의 2배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드리려고 번 건데. 바보야. 할머니가 그 돈으로 수술 받고 좋은 약 먹고 이제 건강해졌잖아. 그러면 됐어. 나머지는 내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드린 마음을 할머니가 그대로 저한테 되돌려 주시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민준아, 요즘 뭔가 달라졌네.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책임감도 생긴 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준아, 나도 우리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드려야겠다. 나도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가볼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니까 저도 뿌듯했어요. 제 작은 행동이 친구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요. 지난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깜짝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운동화였는데 분명히 비쌌을 거예요. 할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런 거 하나쯤은. 그래도 민준아, 받는 것도 사랑이야. 할머니가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받아줘야 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두 분도 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주말에는 꼭 한 번은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할아버지 산책도 같이 하고 할머니 장보기도 도와드려요. 어제는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가장 큰 행복이 뭔 줄 알겠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돈 많이 있어도 가족이 아프면 의미 없고 돈 없어도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제일 큰 복이야.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500만 원을 모으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지만
저는 무엇보다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조언을 구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부 전화 한 통, 주말에 얼굴 보러 가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돈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런 말만 해도 하루 종일 기뻐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작은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젊은 분들께는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거든요.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에요. 오늘도 할머니 댁에 가서 저녁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씩 말해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